방금 이명희 회장님께서 소개해 줬지만 이번 약관 변경은 첫째 대한의사협회와 또 저희들 대한개원의 협의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으면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었고요.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추무진 회장님이야 서인석 중무이사님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분들한테 한번 다시 박수를 좀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일은 이제 물론 내년 1월 1일 날 확정이 돼야 되겠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개원의 협의회 그리고 이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 의사회 정맥학회 그리고 이제 대한외과학회 이런 모든 전문가 단체들의 협조로 이루어진 아주 오래간만에 보는 우리 의료계의 승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별로 큰 일은 아닌 것 같지만 1년에 3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예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재벌 보험회사들은 아주 이것을 시발로 해서 도수치료 또 안과의 백내장 이런 모든 것을 다 한꺼번에 그리고 이제 의사의 부도덕한 것으로 몰고 가려고 했는데 이제 흉부외과를 아마 제일 약하다고 봤겠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걸림돌이 되어가지고 요즘은 좀 잠잠한데 저번에 그 보험회사에서 근무를 하셨던 의사분께서 말씀하시길 전투에는 이겼을지 모르겠지만은 큰 전략적인 전술에서는 이겼다고 할 수 없으니까 조심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굉장히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전투에 아무리 소규모 전투에 이기면 뭐합니까? 크게 봐서 전략적으로 지면 지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작은 전투에서도 이겼기 때문에 한번 이겨보면은 큰 전쟁에서도 이길 수가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 의사들이 너무나 패배의식에 젖어가지고 우리는 이길 수가 없다. 그런데 젖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뇌졸중 환자, 재활의학과 전문의 서인석 교수님 계시지만은 뇌졸중이 앓고 나면은 우리가 다리나 팔을 한 2, 3개월 지나면은 움직일 수 있다고 제가 책에서 봤습니다. 근데 나는 뇌졸중이 왔기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어. 이런 것 때문에 움직일 수 없다고 들었거든요. 분명히 뇌는 가소성, availability,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는 안 돼. 이런 거에 너무 젖어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하지정맥류 일을 할 때도 이제 지방의 어떤 회원님이 저한테 익명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편지를 보냈어요. 이렇게 약관이 바뀌었다. 알고 계시냐고. 이렇게 너무나 터무니없는 일이 났다. 저도 부랴부랴 찾아보니까 정말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이 바꾸는 과정도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금감원 홈페이지에 자기들이 바꾸겠다고 올리면은 40일 동안 지나면은 의견이 없으면 그냥 바꾸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민주공화국에서. 물론 저도 어저께 종로 광화문 광장에 갔다 왔지만은 민주공화국이 아니죠. 최순실 씨한테 잘 보이면은 3천억 갖다 바쳐야 되고 최순실 씨한테 잘 보이면은 성형외과 전문의가 아닌 사람도 무슨 서울대학병원 강남센터의 외래 교수가 되고 이게 뭡니까 도대체. 김동일 씨 버전은 아니지만은. 예?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게 똑같은 일이 하지정맥류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누적되어 가지고 골마 터진 겁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를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북한의 김정은 일파들은 이보다 훨씬 나쁜 일을 많이 하고도 사람을 기관총으로 두드리 부수고 가루로 만들어도 아무 일도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박근혜 대통령이 많이 했지만 옛날에 전두환 씨에 비해서는 작잖아요. 그래도 이런 일들이 공개적으로 전 세계에 퍼져가지고 고쳐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들이 100만 명이 모여가지고 고치자.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민주화의 역동입니까? 그래서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수사해가지고 고치면 되고요. 다만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우리나라는 너무 검찰의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에 한국형 FBI를 하나 만들면 좋겠어요. 공무원 수사도 괜찮고 공무원 수사처 이런 것도 괜찮은데 미국에는 그런 큰 비리가 없잖아요. 미국에는 검찰이 있지만은 Federal Bureaucratic Investigation, FBI가 있고 또 NSA도 있고 굉장히 서로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기관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뭡니까? 검찰 하나밖에 없잖아요. 옛날에 있던 중앙정보부 지금 국정원 됐지만 힘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보안사 힘 없어요. 보안사가 지금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뭡니까 도대체. 검찰이 모든 것을 다 하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을 개혁한다고 했을 때 그 사람을 모욕했죠. 지금 홍만표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할 때 노무현 씨라고 했다면서요. 물론 저는 노무현 전 대통령을 뭐 찍은 사람도 아니지만 같은 부산 사람이긴 하지만은 그래가지고 모욕해가지고 아마 그게 자살의 동기가 됐다는 말도 있어요. 물론 이제 뭐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도 말을 좀 함부로 좀 하시는 편이어가지고 전 대우건설 사장님이 그 말에 충격받고 그날 한강다리에서 뛰어내리셨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말이 독이 되는데요. 다 이제 뭐 인과응보라고 볼 수는 있지만 여하튼 이 검찰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이 일을 할 때 김현장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제 김현장이 거기에 공정거래 출신이나 장관님이나 뭐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하니까 저희들은 실손보험회사하고 먼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을 봐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이 일이 정당합니까? 정당하지 않습니까? 그 물어보니까 그거는 don't care. 자기들은 상관하지 않는데요. 이게 뭐냐고요. 김현장 변호사가 우리나라를 좌지우지하는데 그 사람들이 정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돈을 추구하는 거예요. Money talks all, winner takes all. 이게 뭐냐고요. 이건 시장 경제가 아니고 자본주의죠. 옳은 일을 하는 게 김현장이 하는 일이 아니고 돈을 위해서 하는 게 김현장이 하는 일이에요. 제가 요번에 이 일을 하면서 사회의 민낯을 너무 많이 보게 된 거예요. 이게 뭐냐고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이제 물론 잘 되겠죠. 아침부터 정말 좀 흥분해 죄송한데요. 너무나 사회의 민낯을 많이 보게 돼가지고 실망스러워서 이제 우리가 고쳐 나가야죠. 우리가 국민 건강을 수호하는 우리 의사가 고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래서 서론이 좀 길었는데 슬라이드 보면서 시작하죠. 10시부터 저희가 개회사하고 축사가 있어서 조금 간단히. 아니 저는 30분간 시간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러면 서론이 너무 길으셔서. 저 어차피 간단합니다. 예. 자 이제 아시다시피 실손보험 이렇게 뭐 불 켜고 합시다. 다 잘 큰 글자로 쓰니까요. 예. 뭐 테드 강의 보니까 뭐 슬라이드 없이 이렇게 큰 글자로만 하더라고요. 예. 실손보험이 한 20년 전에 시작됐죠. 이게 시작된 동기는 국민 건강을 위해서 시작된 게 아니고요. 아시다시피 보험회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역시 시장경제에서는 돈이 돈을 벌더라고요. 보험회사는 절대 돈을 잃지 않게 돼 있어요. 자기들이 손해율을 계산해가지고 또 자기들이 그 원가라 그러죠. 보험 모집원들의 비용을 아주 자기 마음대로 평가하는 거예요. 또 그것을 절대 공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손해율이 난다 한들 자기들의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손해가 납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땅짓고 헤엄치는 거예요. 보험회사가 망한 경우는 몇 개 안 되는데 그 경우 다 자기들 돈 다 챙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당시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본인 부담금 100%를 커버해 주는 것은 안 된다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제 어떤 도덕적 해이를 일으키고 또 그게 건강보험 재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분명히 반대했고 저도 그 말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험회사들이 뭐 로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렇게 해가지고 실손보험이 돼가지고 해보니까 이제 보험률이 자기들이 뭐 좀 손해가 한 120% 된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 60%의 비용이 들고 한 4, 50% 남는 것 같아요. 엄살 부리는 거죠. 그 중에 이제 흉부외과가 제일 만만하니까 치고 들어왔겠죠. 아시다시피 저희들 흉부외과 전문의가 한 2,000명 되는데요. 그 중에 개원의가 1,000명입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희들 지금 제가 회장 지금 아무도 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두 번째 하고 있는데요. 900만 원 있어요. 900만 원. 아마 22개과에서 제일 기금이 작을 건데 어쨌든 아마 그것들을 다 간파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맥류 시장이 한 1년에 한 3천억 되는데 흉부외과가 제일 약하니까
얘들을 건드려가지고 그 다음에 백내장 도수치료 몇 천억짜리를 몇 조짜리를 건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작전을 짠 것 같아요. 들은 바에 의하면은 원래 이제 로마 시대 때 그 속담이 있잖아요. 이거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인데 적을 칠 때는 제일 약한 부분을 치라. 그래서 아마 제일 약한 부분을 친 것 같아요. 근데 잘못 건드렸죠. 아니 흉배과자들이 뭐 돈이 없고 뭐 좀 그래서 그렇지 뭐 약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예? 완전히 특공대 정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들인데 잘못 건드린 것 같아요. 지금 들은 바에 의하면 좀 후회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과를 먼저 건드렸으면 성공하지 않았을까. 뭐 어쨌든 다음 슬라이드 부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